안녕하세요. 따뜻한 책 한 잔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집안일은 마치 끝이 없는 레이스같이 이어집니다. 설거지, 빨래, 청소. 해도 끝나지 않고 계속 반복되죠. 그런데 이 끝없는 살림의 무게를 조금이라도 덜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필요 없는 물건을 버리고 집을 정리정돈하는 것입니다. 어수선한 집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더욱 지치게 하죠. 반대로 집을 정리하기 시작하면 놀라운 변화가 찾아오는데요. 가장 먼저 효과를 느낄 수 있는 공간은 바로 옷장입니다. 옷을 정리하면 옷장이 깔끔해지고 빨래와 관리의 부담이 줄어들 뿐 아니라 정말 신기하게도 입을 옷이 없다는 고민도 해결됩니다. 오늘은 책 살림지옥 해방 일지를 통해 살림 부담을 덜어줄 옷 정리의 비결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집안일로 지쳐있는 여러분에게 작은 쉼표와 새로운 시작의 아이디어가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것은 모두가 고민하는 문제다. 단순한 생활을 목표로 하는 사람의 대부분이 옷 정리를 가장 중요한 일로 꼽는다. 친구와 같이 며칠 전 입지 않게 된 옷을 벼룩시장에 내놓았는데 홍보를 위해 SNS에 올렸더니 반응 대부분이 사고 싶다가 아니라 나도 출품하고 싶다였다. 그런 시대다. 지금 우리 인생은 죄다 입지 않은 옷으로 이루어져 있다. 내가 그 문제의 옷을 어디까지 정리했는가 하면 무려 90%를 처분했다. 왜 이렇게까지 했는가 하면 몇 번을 말하지만 회사를 그만두고 이사한 원룸에는 수납 공간이 없었기 때문이다. 내 방을 둘러봐도 벽으로 옷장이나 벽장 같은 가구는 일절 없다. 덧붙여 이 원룸이 지어진 것은 1964년 도쿄 올림픽이 열릴 무렵이다. 일본 경제가 급성장하고 있었다. 지금 생각하면 꿈같이 기세 있던 시대였는데 당시 실제로 어떤 생활을 하고 있었는가 하면 수납 공간 하나 없는 집에서도 태연히 살았다. 지금 기준으로 말하자면 분명 미니멀리스트다. 당시 일본인은 대다수가 미니멀리스트였다. 그렇다면 나는 이곳에 살아야 했다. 그래도 사회생활을 하는 이상은 옷을 몽땅 버릴 수도 없어서 작은 서랍장을 샀다. 그리고 가구점에서 집과 나이가 같은 50년 된 중고 서랍장을 샀다. 햇빛에 바란 나무의 감촉이 낡은 방과 제법 잘 어울려서 의외로 멋스럽다. 과연 물건은 조화가 전부다. 아무리 낡고 값싼 가구라도 적소에 배치하면 생동감에 넘쳐 다시 나를 격려한다. 앞으로는 이 서랍장에 수납한 것으로 살아간다. 고개 숙이며 잘 부탁해 라고 인사한다. 그러나 들뜬 것도 여기까지다. 옷이나 속옷, 숄, 양말을 넣었더니 더 이상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는다. 코트도 개켜서 서랍에 넣을 수밖에 없다. 태어나서 코트 같은 외투를 개켜본 적이 없다. 본디 개켜도 되는 건가? 주름이 지지 않나? 그래도 열심히 개켜서 넣었더니 예상은 했지만 부피가 엄청나다. 예상하지 못한 것은 숄이다. 아무리 필사적으로 돌돌 말아도 스웨터만큼의 부피가 되었다. 결국 옷은 버리는 수밖에 없었다. 당연하다. 원래 대형 옷장 3개에 정리함 4개, 바구니 1개에 그득 채워져 있던 것들이다. 코트나 옷, 속옷, 양말, 파자마, 스포츠웨어, 전통 의상, 소품 등등을 작은 서랍장에 모두 수납할 수 없으니 당연하다. 지금 생각해봐도 좋은 선택이었다. 전부 버린 건 아니지만 느낌상으로는 그랬다. 보통 사람이 흔히 하는 입지 않는 옷을 버리는 수준이 아니라 소용없거나 애용하는 옷까지 가차없이 처분 대상에 포함했다. 그렇다면 편한 집안일을 위해 모두 여기까지 정리해야 하는가 하면 그렇지는 않다.
보통 수납 공간의 50%만 줄이면 말끔하게 정리된 방에서 지낼 수 있다. 그렇다면 어째서 내가 구태여 극한 체험에 대해 이야기하느냐? 사람은 진심이면 이렇게까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어서다. 여하튼 자랑은 아니지만 나는 옷 바보다. 옷을 사려고 일했다고 말할 수 있다. 나아가 회사원 시절에는 연공 서열이라는 예전 시스템의 혜택을 입어 이사할 때마다 수납 공간이 넓은 집으로 이사할 수 있었다. 덕분에 옷을 산더미처럼 쌓아두고 기뻐하며 살았다. 그런 나도 처지 때문에 90% 정리하는 위협을 달성했다. 결국 누구든 할 수 있는 거다. 요컨대 할지 말지가 관건이다. 한마디 덧붙이면 모든 건 해야겠다는 마음의 문제가 아닐까. 바꿔 말하면 대다수 사람이 단순한 생활에 실패하는 것은 뭐니 해도 옷을 버리고 싶지 않은 마음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방이 말끔히 정리되어도 옷을 버린 이후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 인생을 빛내고 싶어서 열심히 옷을 샀다. 그러면 그것을 버린 앞으로의 인생은 아무리 생각해도 빛날 것 같지 않다. 보통은 그렇다. 이렇다면 의욕이 생기지 않는 것도 당연하다. 그래서 먼저 옷을 버린 뒤 내게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해야겠다. 결과부터 말하면 이번에도 역시 아무렇지 않다. 내가 인생에서 소중히 여겨왔던 것, 결국 멋내는 게 너무 좋아서 매일 최고의 옷을 입고 지내고 싶었는데 지금도 전혀 달라진 게 없다. 가진 옷의 거의 대부분을 정리한 이후에 나의 이미지가 달라졌다는 말을 들은 적은 한 번도 없다. 어쩌면 말하고 싶어도 하지 못한 것일 수도 있지만 적어도 그런 일은 없었다. 지금도 처음 만난 사람에게 자주 멋쟁이라는 말을 듣는다. 인사치레라는 건 잘 알지만 그래도 그렇게 말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멋쟁이인지 아닌지는 별개로 멋에 관심이 있는 사람, 노력해 꾸미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게 아닐까.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사람이 멋쟁이인지 아닌지는 그 사람이 가진 옷의 수와 상관없다는 거다. 나는 내내 멋쟁이는 옷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잘 생각해보면 분명 그건 아닌 것 같다. 결국 멋쟁이란 자신에게 어울리게 옷을 입는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90% 옷을 버렸을 때 당연히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남길지 고민을 거듭했다. 그 단장의 결단에 앞서 나는 모든 옷을 실제로 입어보았다. 남길 옷이 너무 적어 비쌌다거나 얼마 입지 않았다는 것으로 선별할 수 없어 한 점 흐림 없이 어울리는 가로 엄밀하게 자문했다. 그렇게 걸러진 10%의 옷을 매일 입기에 나는 말 그대로 멋쟁이다. 이런 당연한 것을 알아차리는데 반세기가 걸렸다. 지금까지 많은 옷을 입어왔는데 그건 분명 즐거웠다. 그러나 그때처럼 끊임없이 옷을 샀다면 나는 지금쯤 분명 파탄이 났을 것이다. 내 옷더미 속에는 몇 년간 한 번도 입지 않은 옷, 있는지조차 입고 있던 옷도 많았다. 생각하면 당연한 일로 아무리 잘 나가고 많은 옷을 가지고 있어도 입는 건 나 혼자다. 1년 365일 혼자 입을 수 있는 옷은 어쨌든 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철철마다 마치 의무인 양 새로운 옷을 사들인 나는 일종의 광인이었다. 대체 왜 그런 명백한 부조리를 멈출 수 없었는가? 지금 보면 나는 옷을 사는 것으로 대단한 나가 되고 싶었다고 생각한다. 지금 내게 없는 새 옷을 입는 행위로 지금의 자신을 돋보이게 하고 싶었다. 뒤집어 말하면 그런 식으로라도 스스로 북돋지 않으면 세상의 인정을 받을 수 없다고 믿었다. 나는 지금의 나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옷을 정리하고 비로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내게 괜찮다,
매일 같은 옷을 입어도 기분 좋게 만족할 수 있다. 이제 하루 중에 옷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이 갑자기 사라졌다. 내게는 이제 옷에 대한 새로운 정보가 필요하지 않다. 지금까지는 이런저런 최신 패션 정보를 체크하고 조금이라도 시간이 나면 옷가게를 탐색하고 이것도 저것도 가지려 했다. 그 때문에 이를 악물고 돈을 벌어야 했고 스트레스를 견뎌야 했다. 그런데 그 모든 게 사라졌다. 정말 놀랐다. 이렇게 보니 내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해 왔는지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갑자기 생긴 여유, 남아도는 자유시간. 나의 인생은 느닷없이 한 차원 높아졌다. 다시 말해 나는 옷 90%를 정리함으로써 멋을 내겠다는 마음을 버린 게 아니라 막대한 돈과 에너지를 만들어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쇼핑을 줄이는 행위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새삼 깨달았다. 집안일이라고 하면 요리, 세탁, 청소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현대인이 가장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붓는 집안일은 분명 쇼핑이다. 쇼핑 역시 집안일의 하나로 이것을 최소화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줄일 수 없다. 다시 생각한다. 우리는 왜 이토록 쇼핑에 빠져드는 것일까? 끊임없이 새로운 옷이나 편리한 상품을 엄청난 시간과 돈을 들여 손에 넣는 인생. 그것은 이미 여기가 아닌 어딘가, 지금이 아닌 미래에 낙원이 있다고 믿고 있기에 할 수 있는 행동이다. 이 행동 패턴에는 결코 끝이 없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늘 시간이 없다. 좀 더 무언가 손에 넣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다면 인생의 시간은 끊임없이 부족하고 우리의 일생은 쇼핑으로 시작해 쇼핑으로 끝날 것이다. 나아가 돈 걱정도 평생 뒤따른다. 하지만 만일 여기서 충분하다. 나는 나로 좋다. 이미 모든 걸 손에 넣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인생은 크게 달라진다. 충분한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하여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을 한다. 따라서 그 첫걸음을 내디딜지 말지는 인생에서 진정한 결정적인 사건이 아닐까. 그렇다면 그 첫걸음은 어떻게 내디디면 좋을까? 내가 강하게 권하는 것은 먼저 옷을 90% 정리하는 것이다. 옷 정리는 자신을 찾는 일이다. 결점도 장점도 있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 자신을 사랑하고 살리는 것. 그럴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아무것도 찾지 않아도 된다. 여기가 아닌 어딘가. 아니, 지금 여기를 마음껏 즐기면 된다. 여기까지 살림지옥 해방일지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옷장을 정리하면 공간이 넓어지고 빨래와 관리의 시간까지 줄어들며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는 사실 깊이 공감되었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쇼핑을 줄이는 것도 집안일을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쇼핑을 하면서 들이는 에너지 소모와 더불어 정리와 관리에 들어가는 에너지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죠. 쇼핑을 줄이면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것뿐 아니라 에너지도 비축되고 집안일의 총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필요 없는 물건을 줄이고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들만 남기는 삶, 그리고 새로운 물건을 들이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습관. 이 두 가지를 실천한다면 살림의 부담은 점점 줄어들고 집과 마음이 모두 한결 가벼워질 것입니다. 살림지옥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오늘 옷 정리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다음번 쇼핑할 때는 정말 필요한지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는 것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집과 삶이 더욱 단순하고 행복해지길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여러분의 정리 꿀팁과 생각도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